이거 좀 문제다. 지난 10년간 복부 비만, 진짜 문제가 된 복부 비만은 어디서 많이 늘었나를 봤더니 이거는 좀 슬퍼요. 안녕하세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입니다. 제가 오늘 윤다이어트 스튜디오에서는 2024년 대한민국 비만 보고서를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해요. 대한비만학회에서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비만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발표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화면부터 되게 충격적인 게 비만병 패트시트라고 나왔어요. 이게 이전까지는 그냥 비만이었는데 비만이라고 그냥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걸 의지의 문제, 개인의 책임으로 좀 몰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비만 낙인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비만병이라고 이제 비만학회는 명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당뇨병 환자분들, 뭐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개인의 책임이다, 네가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이거를 병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치료를 받으려고 한 의지도 생기고 주변의 시선도 좀 더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비만병이라고 올해부터 좀 했다는 거, 이것부터가 달랐던 점이고요. 최근 10년간 비만병의 유병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과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찌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체적으로 비만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한번 툭 튀어 올라요. 코로나 이후에는 다시 사람들이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느슨해지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코로나 때 쪘던 살이 안 빠지고 있고요. 여자분들은요, 살이 다시 좀 빠지네 라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노는 거, 이야기하고 스트레스 푸는 것들이 많이 감소했잖아요. 거기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는 게 생겼어요. 단순히 못 움직인다, 못 논다, 못 어울린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오히려 이제 배달 음식 쪽으로 가버리면서 배달 음식 자체가 워낙에 좀 강렬한 맛들은 진통제처럼 작용을 하니까 이것들은 실제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섭취가 늘어나면서 비만해졌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빠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고요. 근데 여자분들의 어떤 이 비만율은 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또 이야기 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되는 복부 비만, 대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내장 지방을 뜻하는 게 복부 비만이거든요. 피하 지방만 살이 찌는 거는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게 좀 살이 찌시는 걸 수도 있고, 오히려 크게 아프거나 그럴 때 피하 지방에 좀 살이 있으신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먹어도 체내 에너지량이 많은 거니까. 하지만 배가 나오는 거는 보기만 안 좋고 그냥 허리띠 늘어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암 발생률을 의미 있게 올려요. 문제가 되는 복부 비만율도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약간 정체기. 다행인 거는 여성분들은 이 복부 비만이 약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분들 잘하고 있네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데이터예요. 이게 또 재밌는데요. 최근 10년간 연령별 비만율, 가장 살이 찐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인데요. 20대의 약진이 보이시나요? 20대가 살이 진짜 엄청나게 찌기 시작했어요. 이거 보시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20대의 비만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지난 10년 사이에 20대의 비만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었어요. 80대에서도 좀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80대 분들은 오히려 좀 피하 지방량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수명에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근육량의 감소가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0대의 비만은 이거 좀 문제다. 사실 이런 데이터 때문에 최근에 20대, 30대의 당뇨병이 또 엄청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제 대사질환 증가와도 좀 맞물려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0년간 복부 비만, 진짜 문제가 된 복부 비만은 어디서 많이 늘었나를 봤더니 이거는 좀 슬퍼요. 20대와 40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면은요,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대사질환과 뭐 신경병생 뇌졸중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올라가는데 40대가 좀 빠르게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편이었고 20대는 여기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20대 분들이 10년 전에는 진짜 비만과는 좀 다른 쪽에 계시던 분들이었는데 비만의 중심 쪽으로 많이 들어오셨다, 살이 많이 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인데 예전에는 그래도 비만하다 라고 했을 때 2013년도만 해도요, 정말 살이 많이 찌신 분들, BMI 뭐 35 이상이면 다 100kg 이상이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적었어요. 최근에 비만 인구가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혹은 뭐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내막을 보면요, 고도 비만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비만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고 있네 라고 하지만 고도 비만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관심이 필요한 고도 비만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 10년간
2단계 비만은 1.6배가 늘었고요. 3단계 비만이 2.6배가 늘었어요. 비만 중에서 가장 고도한 BMI 35 이상의 3단계 비만이 지난 10년 사이에 2.6배가 늘었다. 충격적인 데이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비만병이 특히 이렇게 고도 비만이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단계별 만성질환 발생 위험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냐를 봤을 때 보이시죠? 이렇게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에서 비만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정말 앞머리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2단계 비만, 3단계 비만, BMI가 뭐 30 이상, 35 이상부터는 압도적으로 이런 대사질환의 위험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만학회에서도 이거는 하나의 대사질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비만병이라고 이제 명칭조차 이렇게 좀 바꾸자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심내혈관 질환,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심근병색, 뇌졸중, 뇌경색 이런 거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고도 비만으로 가면은 확 머리를 들어요. 쭉 괜찮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엄청나게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도 비만 자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만성질환의 유병률도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이런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도 올라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심지어 가장 무서운 거는 20대 분들이 지금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죠. 2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30대, 40대가 되면서 고도 비만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만성질환과 심내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 이실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를 데이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이 암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만병의 단계별로 10대 암에서 어떤 암이 좀 많이 생기나를 좀 봐봤는데요. 위험도가 확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모든 암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암의 발생률을 올려요. 비만일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호르몬들이 좀 노화를 촉진하고요. 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좀 더 촉진시키기도 하는데, 변이가 생긴 세포를 또 성장시키는 그런 호르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암 발생률이 올라가죠. 특정 암들이 더 영향을 잘 받아요. 갑상선암, 특히 남자, 그리고 대장암 유명하죠. 췌장암, 담낭암, 그리고 신장암, 그리고 간암. 이런 것들이 비만하게 되면, 특히 고도 비만하게 되면은 리니어하게 그 위험도가 올라가는 암들이어서 내가 비만하다 그러면은 난 특히 어떤 암들을 더 조심해야 될까 라는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체중을 빼면은 이런 암들의 발생 위험을 조금 낮출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니까 필요한 정보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체지방이랑 제지방, 지방을 제외한 이제 체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표준이지? 대한민국 평균은 어느 정도일까? 라고 했을 때 남성들의 평균 체지방률은 약 24.8 정도가 나왔어요. 권장하는 거는 사실 뭐 18 아래쪽을 많이 권장하죠. 그리고 여성의 체지방의 평균은 32.9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제가 추천하기로는 사람마다 개인차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30 아래쪽으로 가시기를 추천하고 25 아래면 더 좋고, 이런 체지방량의 평균도 대한비만학회에서 내고 있고요. 연령별로도 체지방량과 제지방량의 평균을 내가지고 이 정도가 대한민국 평균이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체지방률에 따른 비만인데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비만율은 BMI, 체중에 의해서 비만을 나눴을 때 비만율이 이 정도예요, 여성분들이 좀 괜찮아요,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체지방률로 하게 되면요, 여성들의 비만율이 확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신체 활동, 운동량이 적고 먹는 거를 줄이다 보니까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량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마른 비만이 우리나라가 인바디 데이터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정말 문제가 되는 게 30대까지는 근육의 총량을 키워놓고 그 이후로 근육의 총량을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이 노화와 노쇠가 진행이 되는데, 만들어 놓은 총량 자체가 너무 적으면은 근골격계 통증이라든지 내 몸에 대한 나의 어떤 자기 조절 능력 같은 것들을 더 빨리 상실하게 되고 골다공증의 위험도 올라가고, 그러면 낙상하게 되고, 이런 위험도가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체지방률에 따른 비만율이 여성분들이 40세까지가 28.6, 40에서 64세가 36.1 이렇게 앞서 봤던 데이터에 비해 확 올라가게 되고, 전체로 따져도 37.1%나 체지방률로 치면은 약간 비만 쪽 있으신 여성분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내가 좀 괜찮은 체중이어도 한 번쯤은 인바디나 혹은 집에 체성분 체중계를 놓고 근육량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숫자에 우리가 너무 좀 매몰되다 보니까 체지방은 높아지는데 내가 근육을 빼가지고 이 체중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신체 밸런스나
탄탄함 같은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개인의 활력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체중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만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좀 조절하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 정도가 이번 2024년 대한 비만 보고서에서 흥미로웠던 점이고요. 저희가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대사 도미노라는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그 대사의 도미노가 처음에 한두 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갈래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도미노가 많아집니다. 이게 넘어지기 시작할 때 여기서는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세울 수도 있죠. 어느 시점,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너무 많은 도미노들이 한 번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도미노의 파장을 우리가 인력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쓸고 지나갑니다. 이 도미노의 파장에는 암, 신체 절단, 허혈성 심질환, 치매, 신부전, 뇌졸중, 실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앞단에 있는 게 비만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대사질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거죠. 지방량 같은 것들. 비만일 때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개입을 하면은요, 우리 삶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감내해야 됩니다. 개인이. 그리고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비만학회에서 나오는 비만 지표들을 우리가 계속 보는 것도 우리가 지금 더 비만병 환자분들에게 정말 더 도움을 주고 이분들도 사회에 나와서 더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죠. 꼭 비만하신 분들은 삶의 경로를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회적의 시기라는 거를 본인이 좀 느끼시고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서 2024년 이제 비만 보고서 읽는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 윤다이어트 스튜디오에서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